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공인 자격증 전산세무 2급 과정. 오늘은 27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소득세법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소득세법은 양이 많다 보니까 관련 문제들을 전혀 풀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자, 제가 저번에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다면 꼭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야지 자신의 부족한 점, 그리고 헷갈리게 알고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았으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서 학습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같이 읽고 풀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넋놓고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읽어주게 되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고 그리고 같이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뭔가를 암기하라고 강요하거나 그런 얘기를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너무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면서 장기간 기억을 잘 하라면요. 함께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많이 남을 거예요. 아셨죠? 많은 문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 편히 같이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렇게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자,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막혀버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고 이 그로스업이 뭔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로스업은 우리 한글로 배당 가산액이라고 한다, 그죠? 자, 이 배당 가산액 때문에 나중에 우리 무엇을 해준다? 그렇죠. 배당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배당 가산액을 가산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 배당 가산액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배당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고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우리 종합과세가 돼야 된다, 그죠? 자, 이때 이 배당 소득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된다면 이 배당 가산액을 붙여서 배당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그로스 금액 또는 이 배당 가산액은 제가 직접적으로 받는 금액은 아니지만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당 가산액을 가산해 줬기 때문에 배당세 공제에서 다시 그 효과를 제거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배당소득 중에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자, 1번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2번 감자,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어의제 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걸 우리는 인정배당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4번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되는 배당,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저는 4번이라고 답을 할 거예요. 저는 이미 알고 있다, 그죠? 자, 왜냐면요. 자, 이 배당 가산액이 적용이 되려면요. 일단 종합과세 돼야 된다고 제가 앞서서 얘기를 해드렸다, 그죠? 그렇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배당 가산액을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4가지 소득 이외에는 없다, 그죠? 자, 요번에 거주자네요, 그죠? 자, 이 거주자는 자,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모두 합산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그죠? 거주자 김영민의 단기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거네요. 자, 우리 종합소득 금액 어떻게 계산하죠? 자, 우리 각종 소득의 총수익 금액에서 어떤 공제나 경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차감하게 되면 우리 소득 금액이라고 한다. 그죠? 자, 이 소득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이 있으면 이렇게 차감을 한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진짜 소득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죠? 이거는 사전에 정산되기 전 소득 금액, 그리고 요 밑에 소득 금액은 결손금까지 반영한 소득 금액,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자, 단 2월 결손금은요. 자, 전기에, 그러니까 작년에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에서 2월된 금액이다. 자,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자, 이 2월 결손금은 어떤 거예요?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해당한다. 그죠? 자,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하고 2월 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제한 없이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순서 여러분들 기억나죠? 우리 근영기 2배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그죠? 자,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소득 금액이 있네요. 자, 2월 결손금. 자, 일반 사업소득 금액이니까 차감할 수 있다. 그죠? 자, 요거 차감 가능합니다. 자, 요걸 0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 금액 그리고 근영기 2배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도 있다. 그죠? 자, 이것도 사업소득 금액이에요. 차감 가능합니다. 자, 2월 결손금 4천만 원 여기서 까주고 여기서 까줬으니까 결국 1,000만 원만 남겠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에 1번입니다. 자, 만약 이 2월 결손금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되면 사항이 달라집니다. 자, 이 2월 결손금은 어디에서요? 그렇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거래요.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어디서만 공제할 수 있다? 그렇죠. 부동산 임대 소득에 관련된 사업소득 금액에서만 공제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0이 되고, 그리고 이 김영민 씨의 종합소득 금액은 3,500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선택지에도 3,500만 원은 없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번 단기의 소득 금액은 3,500만 원이고 다시 2월 되는 결손금이 2,500만 원이 남아서 차기의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에서 다시 공제 가능하다. 아셨죠? 하지만 지금 문제는 이 2월 결손금은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하다. 아셨죠?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가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세기간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자, 1번. 일반적인 소득세의 가세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이거 맞는 표현이다. 그죠? 자,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맞는 표현이다. 그죠? 자, 2번. 거주자가 사망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 다른 규정이 들어간다. 그죠? 사망한 경우 가세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자, 이 표현 맞나요? 맞죠? 자,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망한 날 다음 날부터는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소득금액으로 잡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날까지만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가세 기간이 어떻게 해요? 1월 1일부터
사망 일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폐업 사업자의 사업 소득의 가세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표현 맞나요? 틀렸다. 그죠? 자, 우리는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폐업을 하고 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업 소득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폐업을 하는 이벤트는요. 가세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4번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구개로 이전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비거주자가 이제 되는 경우인데요. 그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그죠? 하지만 출국일 전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가세 기간은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일반적 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신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을 하는 거 여기에 가세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셨죠? 자, 사망했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되기 위해서 출국했거나 그러면 사망한 날, 출국한 날까지고요. 신고 납부는 출국했다면 출국일 전일, 그러니까 세금 납부하고 출국해라 이렇게 됩니다. 자, 사망 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요. 상속세 신고 기간하고 동일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4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자, 이 특별소득공제가 우리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어업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는 거네요. 자, 1번. 어업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업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1번 맞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 틀렸습니다. 적용 못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어업비 그 세액공제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배웠죠? 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1번과 2번을 합친 금액, 그러니까 어업비 합계액에서 곱하기 15%, 난임 시술비는 20% 이렇게 우리 암기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 1번이 어떻게 되었나요? 자, 1번이 우리 본인이거나 또는 장애인이거나 또는 뭐 65세 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어업이 지출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2번이 이를 제외한 어업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이를 제외한 어업비는요, 전부 다 2번에 들어갈 거예요. 뭐 자녀한테 썼다, 배우자한테 썼다, 전부 다 2번으로 들어가요. 대신에 여기서 총급여의 3% 이상 쓴 어업비에 대해서 이 2번이 계산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총급의 3%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런데 이를 제외한 어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내 본인 어업비 1000만 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본인 어업비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을 합칠 때 2번을 자, 이를 제외한 어업비가 없다. 하지만 총급여 3%를 차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2번이 0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마이너스 여기 100만 원 있죠. 뭐 총급의 3%가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 들어와야 돼요. 아셨죠? 이 마이너스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1번 1000만 원 썼죠? 요렇게 1000만 원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2번은 한도도 적용받는다. 그죠? 700만 원.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1번과 2번 합쳐가지고
요거 계산 산식으로는요. 총급여 3% 이상 사용을 한 어업이만 어업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산식을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2번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0으로 넣으면 안 된다고요. 이 총급여 3%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2번 금액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자, 2번.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공제 한도를 묻고 있다. 그죠? 한도는 각각 100만 원이다. 자, 이거 맞다. 그죠? 네. 3번. 직계 존속의 대학교 등록금은 일단 이거 대상 아닙니다. 그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그 문장이었네요. 그죠? 자, 직계 존속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맞다. 아, 단서 규정 꼼꼼하게 적어놨네요. 출제자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인정한다. 맞습니다. 직계 존속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인정해 줍니다. 직계 존속은 요거 하나만 인정해 준다. 그죠? 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요. 자,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자, 제가 우리 그 시간이 조금 제한이 돼가지고요. 이 표준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못 들었는데 이것만 우리가 말씀드렸다. 그죠? 자, 13만 원, 12만 원, 7만 원. 그죠? 자, 그런데 이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이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이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큰 개념은 아니니까 보기 정도 하나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하나라도 신청을 했다. 그러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팁을 드린다면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뭐 어떤 건강보험료 살짝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를 넣었을 때 그때 절세액과 표준세액공제를 넣었을 때 절세액을 비교해서 절세액이 큰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표준세액공제는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초과하는 것. 초과하지 않으면 적용 못 받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가세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가세되지 않는 근로소득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5번 1번 선택지는요. 여비의 명목으로 받은 연회 또는 월액의 급여다. 그죠? 자, 두 번째. 법인 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다. 그렇구나. 자, 3번.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 자, 우리 이런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그러니까 제3자가 보더라도 그거는 타당한 거야. 그 경조금은 뭐 이렇게 종업원이 뭐 이렇게 뭐 부진상을 당했다. 그때 회사에서 경조금 나가고 그때 누가 딴지 걸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는 거다. 그죠? 자, 우리 이런 경조금 같은 경우에는 가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맞나요? 하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범위 내의 금액입니다. 자, 이게 기준이 뭐하다. 그죠? 그죠? 예, 너무 특이하게 많이 주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3번이 가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비 명목으로 나가는 거요. 자, 그런 것들 있죠. 자가운전 보조금. 그죠? 안 그러면 실비를 청구해서 받는 거. 이런 거는 우리 비과세가 들어가는 거 배웠다. 그죠? 하지만 연액 또는 월액 이렇게 받는 거는요. 그냥 수당의 하나의 수당 명목상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4번. 중소기업이 아닌, 이게 중요하다. 그죠? 중소기업이 아닌, 자, 임원과
사용인이 자, 주택의 구입 임차, 구입과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 준 그런 이익은 자, 원칙 가세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어떤 예외요? 그렇죠. 중소기업의 종업원은 비과세 준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우리 좀 체크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은 3번이 답입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는 겁니다. 자, 우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는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를 잘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유형들 좀 실어놨거든요. 1번 원천징수 의무자는요. 자,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다. 그죠? 그렇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서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죠? 자, 2번. 자, 그래서 1번은 맞다는 거예요. 자, 2번. 모든 이자의 소득. 일단은 모든 자 들어가면 자, 이거 캡션. 그죠? 딱 옆에 체크. 자, 모든 이자 소득의 원천 징수세율은요 14%래요. 말이 안 된다, 그죠? 자, 기본이 14%고 또 어떤 것들인지 또 올려볼까요? 자, 비영업, 출자 공동사업자 25%, 자, 비실명 42%,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기본 세율, 금융실명법 위반 90% 이렇게 다양한 원천징수세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못했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예, 맞습니다.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있는 거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우리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원천징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아셨죠? 이제 원천징수 이행과 관련된 불성실 가산세가 가산에 부과가 되는 거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4번 원천징수세액은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한다. 그죠? 자기가 징수했으니까 자기가 납부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6번의 2번입니다. 자, 원천징수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였어요. 6번 문제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천징수세율을 좀 잘 알아줘야 됩니다. 제가 깨끗하게 좀 암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죠? 네, 암기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자, 이거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소득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다른 하나가 있대요. 다른 하나. 자, 이런 문제가 쉬우면서도 잘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공장, 재단을 대여를 한다.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임대해 준다. 상가를 임대해 준다. 산업 재산권을 대여해 준다. 저는 알고 있어요.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개는 전부 다 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산업 재산권의 대여는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4번을 체크하지 못했다면요. 이 기타 소득을 아직까지 암기를 안 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기타 소득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80% 경비, 60% 경비.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법정 경비율이다.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기타 총수익 금액이 생겼다면 여기서 경비를 차감해 줘야 되는데 경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금액이 작아지니까 세금도 작아지니까 우리 경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다. 그죠? 자, 그래서 80% 경비해 주는 거, 60% 경비해 주는 거 제가 조금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경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100만 원 총수익 금액에다가 80%면 그렇죠. 80만 원을 빼준다는 거고 60% 경비가 적용되는 기타 소득은 8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을 경비로 차감해 준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서 각종 권리예요. 권리. 그 권리에 대여도 되겠지만 양도도 그 권리를 넘기는 것도 60%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꼭 숙지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중요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인적 용역 그리고 일시적인 문해 창작 소득 그리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대여 이거는 뭐 아직 나온 적도 없고 자 요렇게 조금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자 소득세가 가세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네요. 자 1번 자 논밭을 자 작물이다 그죠?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자 요거 사업 소득 중에서 자 비과세하는 거다 그죠? 작물 생산에 사용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작물 생산이 아니라 어떤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했다면 가세 그죠? 고용보호법에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자 우리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애를 키운다는 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고 자 이런 어떤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는 안 좋은 상황에서 아파서 받는 거는 제가 웬만하면 비과세 된다고 얘기했다 그죠? 자 여기 안 좋은 상황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일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거기까지 세금을 우리가 걷어내면 조금 너무하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연 1천만 원의 금융소득. 자 이게 국내에서 받은 보통 예금이자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분리과세가 되니까 이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4번까지 읽어보고 답을 내릴게요. 자 고용보호법에 따라서 받는 실업급여. 자 안 좋은 상황에서 받는다 그죠? 자 비과세예요. 그럼 답은 3번일 텐데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가세되는 걸 물었어요. 그죠? 자, 연 1천만 원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꼭 종합과세되는 것만 가세되는 게 아니고 지금 분리과세 했잖아요. 그죠? 가세되었네요. 그죠? 가세되는 거 맞죠? 지금 그러니까 종합과세되는 대상을 안 물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분리과세되는 것도 가세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9번 문제네요. 자, 9번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아, 이거 계산 문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냥 계산 문제처럼 나온 거지. 자,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는지 한번 무엇을 묻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거주자 방탄남씨네요. 뭔가를 방탄하게 생활을 하는 건가요? 자, 방탄남씨. 오, 근데 소득이 많네요. 그렇게 생활이 방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죠? 자, 여기서 이 방탄남씨의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자, 소득 금액이니까 우리가 총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해야 된다는 거 바로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소득 금액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경비를 차감할 필요는 없고 종합소득 금액, 그러니까 종합과세되는 소득 금액만 더하면 된다. 그죠? 자, 양도소득 금액이 있네요.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를 한다. 그죠? 제껴라. 자,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자, 3천만 원 여기 종합소득 금액에 넣어줘야 되겠다. 그죠? 배당소득 금액 2,200만 원이네요. 자, 2천만 원 초과되었어요. 그래서 이 2,200만 원 또 종합소득 금액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퇴직소득 금액이네요. 자, 요거 양도소득하고 동일하게 분류과세입니다.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천만 원에 2,200만 원을 더한 5,20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 문제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묻고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종합과세 되는 거랑 분리과세 되는 거랑 분류과세 되는 거랑 이거 구분할 줄 아세요? 이거를 묻는 문제였잖아요. 그죠? 이게 3천만 원에 2,200만 원 더 한다는 게 무슨 계산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조금 달리 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틀렸을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요. 요겁니다. 요거. 이 배당 소득 금액을 2,200만 원이 아니고 요렇게 제시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천만 원이라면 이거를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것도 잘 보라고 했죠. 이 경계선에 있는 금액을 제시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하, 미만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엄청난 내적 갈등에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시간은 계속 가겠죠. 예, 당연히 우리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려면 제가 2천만 원 초과라고 제가 계속 힘주어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2천만 원 딱 나오게 되면 바로 버려야죠. 분리과세 되니까. 그럼 그때는 3천만 원이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그렇게까지 조금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10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로 자, 이 수입 시기가 우리가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을 수입한다는 그 수입이 아니죠. 그죠? 이 소득을 벌어들인 시기, 그러니까 세법상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다. 그죠? 자, 1번.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배당 소득입니다. 자,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이다. 저는 이거 확실히 아니라고 답을 할 수 있어요. 외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자, 잉여금 처분했죠. 우리가 X1년도에 사업을 해서요. 자, X2년 2월 달에 되었어요. 자, X1년도에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을 했다면요. 자, 우리 주주총회 할 때, 자, 우리 벌어들인 소득들을 자, 이렇게 쓰자. 우리 주주들한테는 배당도 하고, 그리고 근로자들한테는 우리 상여금도 주고, 성과급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자, 이런 성과급도 주고 하자. 2월 달에 주총 때, 그때 결정을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2월 달에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결정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아셨죠? 이 문제를 종료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자, X1년 이게 종료일로 하게 되면 이 배당 소득이 X1년도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X2년도 5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X2년도 2월 달, 그러니까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본다면 언제 신고한다? X3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수입 시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잉여금 처분이다. 그럼 처분 결의일이다. 자, 외워줘야 됩니다. 2번,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다. 계약서대로 가자. 네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그죠? 3번, 자, 장기 할부 조건. 자, 장기 할부 판매다. 자,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부가세 규정을 가져오면 안 돼요. 자, 제하에 장기 할부 판매의 공급 시기는 언제예요? 그렇죠.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그죠? 이거를 끌고 오면 안 돼요. 아셨죠? 자, 4번.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그렇죠. 그럼 재직한 날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자, 퇴직한 날로 한다. 요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입 시기 있죠. 자, 요 밑에 게 전부 다 수입 시기입니다. 자주 보면 많이 익숙해질 거예요. 자주 보면. 저도 한동안 보다가 안 보게 되면 저도 막 까먹고 막 그래요. 네, 이거 해산인데 막 해산 등기일 같은 거 나오면 이거 맞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저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까지는 어떻게든 자주 보고요.
그리고 실무에 들어가면 그때는 비로소 모를 때 책을 찾아보세요. 아셨죠? 자, 이제 11번 문제네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소득세의 가세 기간은 이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원칙으로 한다. 오, 맞아요. 그렇죠?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있다라고 하면 이거 틀린 건데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맞다. 2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자, 여러분들 또 부가가치세법 끌고 오면 안 돼요. 사업장 요거 개념 끌고 오면 안 돼요. 소득세잖아요. 인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소지로 해야죠. 그죠? 자, 3번 소득세법은 종합가세제도이므로 그렇죠. 자,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가세한다. 틀렸다. 그죠? 종합가세제도이므로도 틀렸어요. 그죠? 종합가세제도도 있고 분리가세제도도 있고 분류가세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 이 분리가세, 분류가세 소득 다 빼고 그리고 각 소득별로 비가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가세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소득세의 가세 기간은요. 사업 개시나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가세 기간 가지고. 자,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우리는 가세를 하고 있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조금씩 봐주세요. 그러면 또 생각나고 자주 보게 되면 그쵸? 이렇게 또 기억나고 하는 거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제조는요. 이게 상호예요, 상호. 주식회사 제조라는 제조기업이 자, 올해 4월 15일 날에 외부 강사를 초빙을 했대요. 그래서 임직원을 위한 특강을 하고요. 강사료를 올해 4월 20일 날에 200만 원을 지급하였대요. 자, 4월 15일은 강의 날짜고요. 그리고 4월 20일은 자, 지급 날짜다. 그죠? 자, 4월 20일 날에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자, 원천 징수 문조 중에서 또 다른 유형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세액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외부 강사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 이거 무슨 소득이지? 라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밑에다가 단서 규정이 있네요. 자, 초빙 강사의 강사로 소득은요. 기타 소득으로 본대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대요. 자, 이 문제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200만 원을 줬잖아요. 자, 우리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요 소득 금액에다가 원천 징수세율을 곱해주면요. 뭐가 나온다? 그렇죠. 원천 징수세액이 나옵니다. 자, 200만 원이네요. 자, 200만 원이 총수익 금액이 되겠고요. 자, 필요경비. 자, 강사로다. 그죠? 자, 인적 영역 중에 강사로 몇 퍼센트 필요경비요? 60% 필요경비. 자, 200만 원 곱하기 60% 하게 되면 120만 원이 나온다. 그럼 소득 금액은 얼마? 그렇다. 8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잘했는데 이 원천 징수세율을 모르면 또 곤란하다. 그죠? 웬만하면 다 20%입니다. 자, 기타 소득 20% 기준입니다. 30%짜리 있습니다. 복권. 그죠? 3억 초과.
15%짜리 하나 있습니다. 뭐요? 연금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자, 이걸 모르면 어떻게 풀어요? 자, 이 원천 징수세율이 20%다, 그죠? 그러면 원천 징수세액은 얼마? 1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쉽죠? 쉬워요. 이게 무슨 이런 건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봤을 때 너 원천 징수세율을 암기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얼마인가라고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우리 기타 소득세율은 20%입니다. 지방소득세율은요, 해당 세율의 10%를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의 10%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원천 징수는요, 22%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16만 원에서 16,000원을 더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17만 6천 원을 제외하고 돈을 지급을 하고요. 16만 원은 국가로, 16,000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원천세를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을 외워야 된다? 그렇죠. 몇 퍼센트 경비가 적용되는 그 우리 기타 소득인가? 자, 그것을 잘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은,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묻는 거다, 그죠? 자, 1번. 자,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입니다. 답 나왔다, 그죠? 1번입니다. 왜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그죠?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그죠? 자, 불공제되었으니까 이 매입세까지 어떻게 해요? 해당 계정으로 넣어서 비용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공급가액이 10만 원이고 VAT가 10%니까 10,000원이다, 그죠? 자, 면세사업자도 면세사업에 운영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 되는 재화를 구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교육사업은, 허가받은 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강사들한테 주기 위해서 생수를 샀다고 한번 해봐요. 자, 생수 부가가치세 가세가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면세사업자도 자기 매출에 대해서 면세인 거지 매입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 여부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언제나 뭐요? 매입이 아니고 내가 매출 구조가 면세냐 면세가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자, 차변에 공제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우리 뭐 수수료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수수료를 10만 원을 부담했어요. 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거라면 자, 부가세 대급금이 10,000원 달라붙는다, 그죠? 자, 대변에는요, 자, 현금 주고 요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물건을 살 때 이렇게 현금 11만 원을 주고 사면 실제 내가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 수수료는 10만 원이고 이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 돌려받는 거예요. 비용으로 넣는 것보다 더 파워풀한 거다, 그죠? 자, 두 번째,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더 심플해요. 회계 처리는 수수료 11만 원, 대변 현금 11만 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아셨죠? 더 간단하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수수료 비용 처리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가세 대급금은 전체가 다시 들어오는 거지만 비용은요, 다시 이 10,000원에서 요 10,000원에서 불공제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죠? 이 세율을 곱한 것만큼 필요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예요, 손해. 아셨죠? 자, 2번. 자, 업무와 관련해서 자, 고의, 중대한 과실 이런 거 나오면 웬만하면 안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안 됩니다. 자,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초과 인출금에 대해서 제가 별도 설명을 안 들었는데요. 자, 요거 자, 요 부분은요. 우리 뭐 건설 자금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초과 인출금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이자를 부담을 하는 건데 너 꼭 그렇게까지 사업을 해야 되니? 라는 거예요. 그 대출이 자산을 사용하는데 이용할 수 만약에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200이다. 그러면 너가 대출을 200 받아서 자산 100까지를 쓴 거는 이해하는데 나머지 100 그거 어디 쓴 거야? 너 가사용으로 쓴 거 아니야?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런 초과 인출금이. 아셨죠?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거. 자, 요거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게 1로 딱 오게 되면 자, 불공제된 매입세액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셨죠? 자, 1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가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자, 확정신고. 자, 여러분들 분리가세끼리 모여있는 거, 분류가세끼리 모여있는 거, 자, 연말정산끼리 모여있는 거, 어떤 연말정산 소득과 분리가세 또는 분류가세 섞여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퇴직소득만 있다. 이거 분류가세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신고 대상 아니다. 그죠? 자, 근로소득. 이거 연말정산입니다. 자, 퇴직소득, 분류가세입니다. 애초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니까 연말정산으로 끝나죠. 확정신고 안 하죠. 그죠?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자, 근로소득이 있고 보통예금이자 15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 보통예금이자 분리가세로 빠져나가죠. 근로소득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 일단은 사업소득 자체가 요거는 무조건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일정한 사업소득, 그러니까 뭐 보험설계사 사업소득 그렇게 있다고 하면 연말정산으로 끝나겠지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사업소득은 자, 원칙이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어떤 소득이 있던 거 간에.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소득이 자, 우리 보험설계사처럼 3% 적용받는 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고 한번 할게요. 자, 이런 일이 잘 발생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과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이 있다. 그럼 각각 연말정산하고 끝나면 참 아름답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연말정산이 모이고 나면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가지고 있죠. 자, 이 사업소득에서 연말정산할 때 세율 정했을 거예요. 자, 근로소득에 연말정산했을 때 세율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각각 몇 퍼센트부터 했나요? 6%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세율은 하나의 소득에 하나의 세율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연말정산했지만 이 근로소득, 연말정산했지만 이 사업소득 5월 달에 소득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하나의 단일화된 이 그 물통 있죠. 거기다가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세율이 적용돼야 되지 각각 연말정산할 때 각각 세율이 적용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은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요걸 좀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고 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도 연말정산하고 나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아니다. 그죠? 합치고 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는 달라요. 이직을 했어요. 이직. 자, 이직을 했어요. 자, A 회사에서 B로 이직을 했어요. 자, 이 B에서 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B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A 소득까지 얹어서 연말정산했으면 끝나요. 거기서 끝나요. 하지만 이 A 소득을 누락했다. 그러면 5월 달에 A, B 소득 합쳐서 확정신고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제가 했는 그 강의 때는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냥 좀 넘겼는데요. 자, 제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거 하지만 연말정산 또는 또 연말정산 이렇게 붙는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안 됩니다. 합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류과세로 종결되는 거,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거 다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슨 소득만 남았느냐 아셨죠? 자, 근로소득만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연말정산 끝나니까. 퇴직소득만 있는 자, 분류과세니까 확정신고 대상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 연금소득만 있는 자, 우리 공적연금이죠. 자, 이 연금소득만 있다고 하면 연말정산 되니까 확정신고 대상 아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으니까 요것만 연말정산하면 끝난다. 그죠? 자, 위 1 또는 2. 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합쳤을 때 결국에는 퇴직소득이 빠질 거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2 플러스 3. 요 구조다. 그죠? 자,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니까 빠지고 나면 결국에는 요것만 남는다. 근데 연말정산은 끝난다. 2 플러스 4. 요번에는 요렇게 된다. 그죠? 2 플러스 4. 퇴직소득은 날라간다. 결국에는 이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논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총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같은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기본 개념을 공부를 등한시한 친구들은요, 답을 못해요. 이자 소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처음에 제가 기본 개념 강의에서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금융소득은 별도의 그 금융소득이라는 수익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자 수익 금액이 그대로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수익 금액이 그대로 배당 소득 금액으로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배당 수익 금액은 사실 필요 경비가 없는데 이 배당 소득 금액 안에는 자, 우리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배당 가산액을 얹어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사업 수익 금액 경비 있고요. 근로 수익 금액 공제가 있고요.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아니다. 그죠? 세액 공제는 저 밑에서 자, 여기에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단어에는 민감해져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자, 연금은요. 자, 연금소득 공제 있다. 기타 소득은요. 그렇죠. 경비가 있습니다. 80%, 60% 그리고 실제 경비를 적용해야 되는 소득들. 그죠? 자, 이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네요. 자, 16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오케이. 자, 1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요. 해당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가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맞다, 그죠? 이내에 끝나는 가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최근에 발생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읽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말도 어려울 뿐더러 내용도 잘 모르니까 왠지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아셨죠? 사실 이 문제는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있는 문제예요. 자, 최근에 발생한 가세 기간의 2월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자, 이게 틀렸어요. 그죠? 먼저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 공제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 하나의 단어, 먼저 발생한 2월 결손금 아셨죠? 자, 2번. 자, 2번. 사업소득이 2월 사업소득의다. 그죠?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로 공제합니다. 아셨죠? 사근연기 2배. 자, 틀렸다. 그죠? 틀렸다. 아, 옳은 건데 자꾸 제가 틀린 거 체크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거 틀렸다. 그죠? 어떻게 해요? 사근연기 2배. 자, 요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요거 잘 읽어야 되겠네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에다. 그죠? 외. 그러면 진짜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이잖아. 그죠? 자, 만약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그렇죠. 다른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자, 이 표현 맞습니다. 자, 4번.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가세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요. 2월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닙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죠? 자꾸 틀린 거 체크하죠. 자, 답은 3번이에요. 자, 결손금하고 우리가 2월 결손금이 경합을 하게 되면 결손금이 이깁니다. 결손금을 먼저 차감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회계,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이론 모두 다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 다음 회차부터는요. 자, 우리 실무능력편 총 3회차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이론 공부보다는 실무가 조금 더 쉽습니다.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론 공부를 많이 해놓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실습보다는 이론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